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 와,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거의 경제 상식처럼 여겨지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실험 하나를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정책, 그 진실을 파헤쳐보죠. 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면 과연 기업들의 투자가 막 늘어날까요? 아니, 이론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아주 시원하게 배신하곤 하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금으로 투자를 늘린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론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세금을 줄여준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투자 비용이 싸지니까 당연히 투자를 늘린다.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교수님, 근데 세상이 그렇게 이론처럼 간단하게만 돌아가나요?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현실은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이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거대한 경제 실험실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여행을 해서 찾아갈 그 역사적 실험실은요, 바로 1980년대 미국입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이죠. 당시에 레이건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게 우리 이론을 테스트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였던 셈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좀 흥미롭습니다. 1981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딱 시행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오히려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침체가 끝나자마자 말이죠. 1983년, 84년 이 시기에 기업 투자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아니, 얼마나 폭발했냐고요? 자, 보세요. 무려 33%입니다. 단 2년 만에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그런 투자가 3분의 1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와,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야,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 이거 완전 대성공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33%라는 놀라운 투자 증가의 공을 과연 전부 세금 감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공식은 없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33%나 늘었다면서요? 그럼 성공한 정책 맞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 급증 뒤에 감세 정책 말고도 아주 강력한 다른 용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대와 현실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였죠? 왼쪽처럼 아주 단순한 공식이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비용이 줄고 투자가 급증한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현실은 오른쪽과 같았습니다. 네, 투자가 늘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세금 감면 하나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훨씬 더 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된 거죠. 그럼 그 다른 강력한 용의자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경기 회복 효과입니다. 81년, 82년의 경제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투자가 자연스럽게 확 늘어난 거죠. 이걸 우리가 지저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바로 기술 발전입니다. 이때가 바로 개인용 컴퓨터, PC 혁명이 시작되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에 대한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이자율. 이때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반론을 펼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과연 데이터는 이 진실 공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여기서 보조어스라는 경제학자의 연구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까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정부가 세금 혜택을 막 몰아준 산업이랑 별 혜택을 못 받은 산업이랑 투자 증가율에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 세금 혜택이 거의 없었던 자동차 산업의 투자는 오히려 폭증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감세가 투자를 늘린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커민스,
헤세트, 허버드 같은 다른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들 연구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세금 정책이 아니라 바로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나 싸게 빌릴 수 있느냐 하는 바로 그 이자율 같은 것들이요. 이게 세금 혜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자 유인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조세지출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금 감면이 공짜일까요? 절대 아니죠. 정부가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을 안 걷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정부가 기업에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숨겨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정부 예산서에는 지출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라 살림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지출인 셈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조세 지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굴습이라는 경제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업 투자를 딱 1달러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조세 지출로 쓴 돈, 즉 깎아준 세금이 무려 3달러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달러짜리 효과를 얻으려고 3달러를 썼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이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과 투자, 이 둘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항상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 둘째, 투자는 복합적인 예술이다. 투자는 세금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경기 상황, 기술 발전, 이자율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책에는 공짜가 없다.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정책은 조세 지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고 때로는 그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투자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의 세금 감면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혹은 우리 경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사회 전체의 단단한 믿음, 이런 것들일까요?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